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오늘 어김없이 홍대 파트너 스퀘어에서 만나 뵙게 됐네요. 네, 맞아요. 방송을 하면서 바깥에 창문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흐리네요, 날이. 그러게요. 마치 2월 날씨처럼.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좀 따뜻해질 시기가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 오늘 소개할 책에 대한 주제를 글지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추리소설 입문할 때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추리소설 잘 읽으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한창 일본 작가의 그런 소설을 읽다가 요즘에는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추리소설은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많이 읽으세요? 지금은 한 편씩?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좀 이거저거 사회에 관련된 추리소설도 있고 현대랑 고전이랑 좀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천천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약간 살짝 오늘의 주제를 벗어나지만. 진짜요? 네. 그러면 저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글지마 작가님부터 책 소개 부탁드릴까요? 제가 살짝 뭔가 주제 브레이커가 된 기분이에요, 요즘. 저는 신암행어사라는 만화책을 들고 왔어요. 저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어요? 네,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만화책이었나요? 이게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만화책인데 윤인완 작가님이 글을 쓰고 안경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한국형 판타지 만화입니다. 가상의 고대 국가인 주신이 멸망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암행어사 문수가 세상을 떠돌며 악인을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만화책 1권이 되게 딱 반전을 일으키면서 끝내고 17권으로 완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지연 작가님은 혹시 어떻게 접하신 거예요? 저는 신암행어사라는 제목을 일단 어디선가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네네. 이게 아마 책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최근에 네이버에서 웹툰으로 그죠? 네, 풀컬러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나 봅니다. 웹툰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일본 만화 잡지에서 연재한 한국 작품 최초라고 하고요. 또 한일 합작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올컬러 웹툰으로 부활을 했고 작년 12월 말에 텀블벅 펀딩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왜 안 샀는지. 만화책 합본인가요? 네, 그 풀컬러로 약간 판형도 좀 크게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연재한 이유 때문에 가끔 잘린 장면이나 Y랩이라는 그 회사에서 슈퍼 스트링이라는 세계관을 통해서 한국형 마블 유니버스를 만들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연재할 예정이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게임으로도 만들 거라고 하네요. 이게 추리 소설물은 아닌데 저는 꼭 소설이나 책들이 추리물이라는 얘기를 안 들어도 되게 이야기가 재미있고 복선이 많이 깔려있는 다음에 나중에 내가 반전을 느꼈으면 추리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 만화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한창 중고등학생 때는 한국스러운데 멋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여기에도 내용 중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뭐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고전 설화, 민간 신앙 같은 그런 민담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현대적인 판타지로 마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검술로 싸우고 이런 저는 요소가 가장 재미가 있었는데 나오는 인물들이 실존하는 인물들을 따라 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인공 이름이 일단 문수라는 그 암행어사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박문수라는 어사가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원술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김유신의 아들인 김원술에서 또 따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더 덧붙여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수라는 캐릭터가 주신의 유일한
희망? 혹은 살아남은 자로서 네. 악인을 처벌하면서 다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 마패를 들고 다녀요. 암행어사 그 마패에 왜 말이 그려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그만큼 말을 부릴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말이 하나일 때는 그 하나만큼의 그런 군사력이나 말을 빌릴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인데 네. 이 아이가 가진 건 되게 특이해요. 마패가 말이 4개였나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이게 쓸모가 없는 게 이 주인공이 소속되어 있던 그 주신이라는 나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이 된 이후고 어사가 활동을 지금 하겠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는데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되게 정의롭다기보단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 갈 길 갈 거야. 하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는 느낌? 그만큼 잘 해결을 해서일까요? 약간의 리더십도 있고 거짓말 없는 리더인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을 좀 통솔하고 다독이고 이런 것보단 내 갈 길이 명확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하지만 옳다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뭔가 짜증이 나도 쫓아가는 느낌? 혹시 길주마 작가님은 신암행어사 이 만화 보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결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결말은 스포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작가님 말 통해서는 그 아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슈퍼 스트링 통해서 결말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국어 시간에 너무 재미없게 읽은 뭐 구운몽이나 아니면 뭐 춘향견 뭐야 이런 게 너무 재밌게 다가와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각색이 이렇게 대단한 거고 이야기의 힘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요소도 이렇게 재밌게 될 수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요즘에 쓰고 있는 소설이 약간 그런 요소다 보니까 생각이 자주 났던 것 같아요. 문수가 걸어가는 길에 옛날 민화들이 얽힌 느낌? 그러니까 어떤 마을을 갔는데 거기에 춘향이와 목룡이가 살았던 거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홍길동을 만나고 약간 시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고려 때, 조선 때 이야기가 다 모여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 인물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나 궁금해서 저는 인터넷에 많이 쳐본 케이스고 그걸 통해서 한국 민요나 뭐 민간 설화 같은 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네.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접근성이 일단 뛰어나니까. 그죠? 네. 작가님이 숨겨놓은 이야기의 반전 요소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범인이 누굴까 이렇게 읽었던 추리소설처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다가 나중에야 딱 풀렸을 때 그 쾌감.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요소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020년도에 새로운 유니버스를 통해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추천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추리소설이라는 주제를 뽑기는 했지만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만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그쵸. 떡밥 회수라고 하죠. 그게 되게 완성된 완결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떡밥 회수한 책. 네. 그래서 저도 만화책에서 오히려 그런 쾌감을 조금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추리소설을 잘 접하지 못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전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네. 말솜씨로. 수려하게. 저는 추리소설을 잘 안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제를 위해서 저도 추리소설에 다시 입문을 해보고자 2대에 책방이 2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저희가 몇 번 얘기 드렸었던 책방 생활의 지혜라는 기성출판과 독립출판을 파는 책방이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미스터리 유니온이라는 추리소설만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굉장히 신비한 서점이 있습니다. 네네. 외관이 통유리의 갈색 나무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네요. 사장님한테 슬며시 여쭤봤어요. 저처럼 추리소설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추리소설도 되게 다양해서 고전과 현대 추리소설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유명한 3대 고전 추리소설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셜록 홈즈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 맞아요. 그 작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리엔탈
자이언트 특급 살인 사건의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Y의 비극으로 유명한 엘러리 퀸 작가가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 세 작가를 소개시켜주시면서 유명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거리감이 들 수도 있지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정말 좋긴 하대요. 그래서 사장님과 같이 고심을 하다가 저는 앞에 두 작가 말고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던 엘러리 퀸 작가의 책을 골랐습니다. 서계인님이 옮기시고 검은숲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 X의 비극은 엘러리 퀸의 드루리 레인 4부작, X의 비극, Y의 비극, Z의 비극, 최후의 비극 이렇게 네 4부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제1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 당시에는 본작을 포함해서 네 작품 모두 처음에 바너비 로스라는 필명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네. 8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예 자기네들의 소설 안에 주인공 이름이 엘러리 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새로운 인물 드루리 레인의 공적을 찬양하는 작품을 동일한 필명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또 다른 필명을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드루리 레인 4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 X의 비극을 바너비 로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저서들이 간행이 되기도 했었고 의도적으로 두 작가가 같다는 것을 숨겼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 일부러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렇네요. X의 비극의 책 소개를 살짝만 읽어드리자면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오후 42번 스트리트에 붐비는 전차 안에서 주식 중개 사장인 한 남자가 천천히 쓰러진다. 그의 왼손에서는 수십 개의 바늘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고 흉기는 코르크공의 수십 개의 독바늘을 받고 니코틴을 묻힌 기묘한 물건으로 밝혀진다. 피살자의 동업자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고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라는 아주 간략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 몇 가지씩은 작가가 던져놓은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네. 몇 개 회수하지 못해서 가끔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저는 많았는데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번 읽어보지 못한 저도 이래서 이런 거였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즐겁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해 방법도 독살, 둔기, 총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장소들도 전차 안, 그리고 선착장, 기차 안 등 굉장히 움직이는 공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묘사도 굉장히 사실적이었습니다. 엘러리 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드리자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만프레드 리와 프레더릭 다네이 이 두 사촌 형제의 필명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두 사람이 하나의 필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각각 광고회사와 영화사에서 일하던 중에 당시 최고 인기였던 벤다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미스터리 소설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들은 맥클로어스 잡지사에 소설 공모를 하게 되는데 탐정의 이름만 기억될 뿐 작가의 이름은 쉽게 잊힌다고 생각을 해서 탐정의 이름을 엘러리 퀸이라는 공동 필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엘러리 퀸 작가의 소설에 나오는 명탐정 엘러리 퀸과 드루리 레인이 우리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만화 속 주인공을 좀 좋아하듯이 종이 연인이라고 할 만큼 푹 빠져드는 주인공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리소설에 처음 입문을 할 때 이 책을 읽고 두 탐정들에게 푹 빠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그 날개 쪽에 네. 그 두 작가님의 얼굴을 봤는데 네. 되게 익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재밌어 보이는 표정이. 네, 되게 재밌어 보이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책 추천은 이렇게 흥미로운 두 권으로 끝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와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